자, 그러면 12운성 걸록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주를 공부를 할 때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론만 계속 공부해봤자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제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사주를 딱 맞닥뜨렸을 때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무리 이론 공부를 많이 해도 문제를 풀어봐야 그 시험에 적응력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그 사주를 하나하나 풀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직접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제를 풀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갑술년 계유월 경신일 경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넷,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가 경신일주예요. 그런데 이 경신일주를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위아래로 금기운으로 되어 있고 간여지동이잖아요. 이런 사주는 이 금기운이라는 그 자체가 금속 같은 걸 나타내고 단단하다는 느낌을 주죠. 경신일주 자체는 사람이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라든가 경찰 뭐 이런 쪽에서 종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신일주는 사람들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가 경신일주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주간지 이런 데에서 보면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자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부부관계에서 폭력이 생긴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자를 때릴 때 그 여자들을 보면은 경신일주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당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안계통, 무슨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종사를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만약에 경신일주다 자녀가, 그러면 남자라면 특히 그렇고요. 그럼 아이를 키워서 뭐 육군사관학교에 보낸다거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면 올해 25살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공부도 잘하고 뭐 음악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현재는 모두 포기하고 춤의 길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그러니까 주위에서 너는 공부도 잘하니까 일단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춤이면 춤, 음악이면 음악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하게 목표가 안 쓰니까 결국은 학교도 원하는데 못 가고, 그리고 원하는 춤도 제대로 못 추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대하고 나서, 제대도 그 군악들 나왔다 그래요. 제대하고 나서 나는 춤의 길로 안전히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대학 교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분이 뭐 춤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는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죠.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고, 좀 아쉬운 것은 이 사주 자체가 무슨 예술가와 관련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일주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 공안계통으로 나가면 좋을 텐데, 남자가 춤의 길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이제 화개살도 있고 도화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무관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학생이, 이 젊은 사람이 아버지도 대학 교수고 그런데 내가 이제 춤의 길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 보면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화기운이 없어요. 화기운이 뭐냐면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성운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잡아주는 걸 말하거든요.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자유주의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안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렇게 춤으로 나가겠다. 뭐 지금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인데 이렇게 선언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자기는 이제 춤의 길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걸록이 식신상간일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2운성표를 아무리 찾아도요. 식신상간운이면서 걸록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왜 식상운이 그 걸록일 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느냐? 이럴 경우가 이제 식신상간운이 걸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기유일주거든요. 그러면 기유일주는 이 유금이 식신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12신살에서는 12운성에서는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걸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장간을 보세요. 지장간. 지장간을 보면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그럼 신금하고 유금이 걸록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장간을 포함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 식신상간운이면서 걸록에 해당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식갑자에서는요. 그 식신상간운이면서 걸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장간을 봤을 때, 지장간을 분석을 했을 때 식신상간운이면서 걸록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기유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수재였으나 대학 입학 후 미술을 공부하며 부모와 척이짐, 아버지와 말도 안하고 공장 다니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이 기사년 경호월 기유일 신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기운이 없어요. 목기운이 없고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셋, 수기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서울 공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재죠. 그래서 자식도 이제 자녀분도 미국에서 그런 쪽으로 나가길 원했는데 학교에 들어가더니 미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림만 그렸나 봐요. 그래서 전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왜 갑자기 미술을 하느냐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생기면서 이분이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더니 아버지하고 다투기만 하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 돈도 모으지 못하고 지금 나이가 벌써 30살이잖아요. 그런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하고 다투기만 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가 상당히 괴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상운이면서 그 걸록이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뭐 사람이 이제 말을 고분고분 듣는 게 아니라 그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바른 말 다 하고 이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제 공격을 받는다, 싫은 소리를 들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막 척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이 집안에서도 그 아들이 구태여 뭐 미술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시키면 될 것 같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 갖고 이제 또 척해져가지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 와서 계속 다투기만 하고 이런 모습도 그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을 보면은 지금 이 식신상가론이 이렇게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분은요, 서울대 나온 수재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노무사고, 그리고 미국 자격증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노무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회사 법인도 갖고 있고, 운동권 출신인데 정치 입문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무신년, 임수월, 경신일, 정해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행의 구성을 보면 이분은 지금 목기운이었고요.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경겁제가 강하고 이렇게 간여지동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나가는 게 좋죠. 전문직. 그리고 지지에 이제 걸록을 깔고 있으니까 그 제가 사업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예전에는 딱 나눌 수 있는 게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에는 국가의 녹을 먹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아서 무슨 농사를 짓든 무슨 사업을 하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현대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이렇게 간여지동인 사람들이 전문직 쪽이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는 게 그 이분처럼 어떤 자격증 같은 걸 따가지고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 같은 경우도 이 경신일주 자체가 괜찮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일주 자체가 강하니까 이런 정치처럼 이렇게 좀 거친 그런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병인월 신유일 병신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본인이 바람을 펴갖고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와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또 이혼한 걸 속이고 나이 어린 총각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넷,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지금 비견겁제가 상당히 강하죠. 일주도 간여지동이지만 비견겁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우자 관계를 의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비견겁제가 강해도 적당히 강해야죠. 너무 강하면 사람이 자존심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용사인데 그 직장 생활은 어렵다고 봐야죠. 이렇게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직 생활에서 좀 튕겨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용사 같은 전문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유일주에서 유금이 배우자궁인데 지금 인유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진살이라는 건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지지가 또 어때요? 도화살이 2개나 있고 그리고 양쪽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수기운이 없죠. 수기운이 뭐예요? 식신상간운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 자식운을 나타내는데 자식운이 없다고 봐야죠. 지금 식상운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해갖고 아이들을 엄마가 남편이 다 데리고 가서 키우고 그러니까 자식운이 없는 거죠. 자식운이 있으면 이혼했을 때 여자가 자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전부 남자가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식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면요. 정민년, 임자월, 신유일, 계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가인데 법원에서 이제 채무는 면책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이분이 이제 기술도 있고 직원은 있었으나 돈이 없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용만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체가 이제 넘어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일지에 녹을 깔고 있잖아요. 걸록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업가로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경우가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신일주나 신유일주나 이런 분들은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럴 때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식신상간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직장운도 그렇게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전문직이 낫죠. 아니면은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소액을 투자해가지고 한 직원 1명 정도 두고 이렇게 하는 작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문직 쪽 이런 곳이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당입니다. 20대 후반에 신을 받았고요. 몇 년 전부터 손님도 없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운도 없어갖고 첫 번째 결혼은 사기로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들도 낳고 그랬는데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을미년, 갑신월, 신유일, 무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셋,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기운이 없으니까 관성운이 없죠. 관성운이라는 건 남자 남편을 나타내는데 그 관성운이 없으니까 무관사주고 그만큼 남자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기운이 금생수로 그 식신상간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식상운이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자식을 나타내고 또 뭘 나타낸다 그랬죠? 건강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건강. 그런데 지금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지금 나이가 63세, 지금 나이가 이제 64세 신묘대운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신묘대운이 올해 시작이 된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지가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재혼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10년간 그 남자운이 계속 깨지는데 뭐 지금 10년 지나가고 나면 73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우자 운이 안 좋은데 굳이 결혼 신고하고 재혼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 신금하고 유금하고 술토가 있으면서 신유술로 이게 방합이 되면서 금기운이 아주 강해지잖아요. 비경겁재운이 아주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경겁재운도 강하면서 무관사주고 그러니까 남자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병자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남 2녀 4명이나 뒀습니다. 결혼 직후 장사를 시작했는데 아구찜, 삼겹살, 호프, 단란주점, 횟집 계속 장사만 했어요. 술을 매일 마셔가지고 건강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지에 녹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업가 운은 별로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먹는 장사, 입는 장사, 이런 장사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12운성 하나만 보고 모든 걸 이제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년, 무술월, 갑인일, 의례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호술로 화기운이 아주 강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삼합이 되면서 식신상간운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식사운이 강한 사람들은 서비스 이런 쪽엔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주의 구성상 봤을 때에는 이분이 지금 또 간운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금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운이 없으니까 직장운도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간요지동이고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보다는 이제 장사 쪽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12운상에서는 이렇게 녹을 깔고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장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식신상간운도 강하긴 하지만 이 먹는 장사 말고 다른 장사를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뭐 사람을 가리키는 일이라든가 학원 사업이라든가 학원 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을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재물적으로 꼭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거보다는 만족도 면에서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데 생활의 만족도 면에서는 이런 그 힘든 장사보다는 학생들을 가리킨다든가 무슨 학원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갑전년, 정묘월, 신유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 한국에서 유명 게임 회사를 다니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필리핀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지지를 보면은 지지 4글자가 전부 다 도화살이죠. 그러니까 도화살이라는 것은 그 끼가 많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게임 같은 거 유명 게임 회사를 다닌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하여튼 역마살은 하나도 없어요. 되게 외국에 가서 살고 이런 분들 보면은 역마살이 좀 강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그리고 사주 자체가요, 양쪽에서 쌍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묘유충, 이쪽으로도 묘유충, 쌍충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필리핀에 온 지 6년 차인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의 사이도 좋지가 않다 그래요. 양쪽에서 배우자궁이 충을 받고 있으니까
그 배우자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그 병인년 10월 가벤일 무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 목기운이 4개나 됩니다. 비견겁제가 상당히 강하죠. 20대에 사기업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공공기관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해갖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해서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신혼 초에 유산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서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 목기운이 4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2,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아이를 나타내는 병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병신 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이 되거나 합이 되거나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비견겁제가 강하니까 그 일반적인 사기업 이런 데는 안 맞는다고 봐야죠. 일단 비견겁제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기업에 들어가면 좋죠. 공기업에 들어가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요즘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분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고요. 이렇게 비견겁제가 강하면서 지금 계속 그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앞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계속 안 생기고 그리고 비견겁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신금이 남자 남편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 그 구성이 좋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갑인 일주 자체가 고란살이고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술령 개미월 을묘일 기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나이가 49세입니다. 이분이 이혼한 지 몇 년이 됐고 현재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처와는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 부인이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목기운이 3개고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3개고요.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비견겁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재성운이 지지에 이렇게 나란히 2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지를 포함해서 이제 뭐 일지하고 월지에 있다든가 일지하고 시지에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월지하고 연지에 있을 때에도 재성운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그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성운이라는 것은 여자를 나타내는데 여자가 나란히 이렇게 2개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축토가 들어올 때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식신상관운이 없으니까 일단은 건강,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52세서부터 61세까지 기축대운에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특히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0년 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를 지었는데 이후에 아기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이제 아이 임신을 했는데 그때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로 그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를 지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기가 안 생기고 있습니다. 대기업 10년 근무 후에 그만둔 상태고요. 이분이 책임감도 강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일단은 이분은 관성운이 없잖아요. 금기운에 해당하는 관성운이 없거든요. 그러면 남자에게는 관성운이라는 것이 자식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요.
자식운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애를 지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운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낳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웠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분처럼 그 이후에 애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생기거나 유산하거나 그래갖고 그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재성운도 너무 많아요. 지금 여자를 나타내는 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혼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옆에 있는 분하고 시간만 다릅니다. 지금 김인현, 갑술월, 을묘일까지는 똑같고요. 시간만 달라요. 이분이 이제 신사시에 태어나셨어요. 그다음에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 몸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태권도 관장을 하고 있고요. 2010년에 갑상선 수술, 2011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금 연주, 월주, 일주까지는 똑같은데 이 시주가 천간에서 을신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일간인 을목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나타내는 을목이 금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극을 당한단 말이에요. 을신충으로. 이것은 특히 정신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건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금기운이 여기서 이제 관성운인데 이게 직장운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이게 을신충에 의해서 깨지니까 이분은 직장생활보다는 이렇게 태권도 관장처럼 일종의 자영업이잖아요. 이런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살서부터 31살까지 이 신미대운을 보면 지금 천간은 또 을신충이 되고 그러니까 대운에서도 신금이 들어오니까 쌍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토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지금 토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22살서부터 31살까지 이때의 운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에 걸록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봤는데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단지 12운성 중에서 뭐 제가 걸록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12운성 중에서 걸록을 깔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걸록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모두 다 나타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오행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흘러가는 대운은 어떻고 여러 가지로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2운성을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이것이 이제 사주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이 12운성이라는 것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운성 걸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